안녕하세요. 상상빌더입니다. 본 녹음은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442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 저자 곽수종, 출판일 2022년 10월 5일. 저자 소개. 저자 곽수종. 현재 리엔경제연구소를 설립하여 국제금융과 국제경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대학의 교수직을 거쳐 미 캔자스 주정부에서 일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캔자스 대학교에서 파생상품 금융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천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8년 이후 캔자스주 공공기업위원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미주경제팀장을 지냈으며 2005년 당시 이미 국제금 시세가 온스당 2,000달러까지 상승하고 금분위 제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06년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피드슨 II의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2007년 8월 이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 과정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직접 연구한 바 있다. 지은 책으로는 매일 경제공부 곽수종 박사의 대한민국 경제대전망 한국경제 판세로 짜라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세계경제의 99%는 트럼프에 달려있다가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위기는 어떻게 전개되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최고의 경제 멘토 곽수종 박사가 명쾌하게 답한다. 2022년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FOMC의 테이퍼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 신냉전 시대, 지속될 수 있는 경기 침체가 바로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계속 순환 반복되어 왔다. 이 책은 세계 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실체들을 면밀히 살피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통찰력 있게 들여다본다. 수십 년간 경제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온 저자는 이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돈이 흐르는 전 영역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풀어놓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머지않은 미래의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게 돈을 운영할 것인가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 돈의 흐름을 잘 타고 가다 보면 그리하여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은퇴 후 적어도 25년을 더 지탱해야 하는 개인이 정보를 믿고 의지하기보다 지혜롭게 각자 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책을 읽고 2가지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DNA가 있다. 위기는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고통의 시간이다. 문제를 받아들이고 제대로 분석하면 풀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라는 저자의 핵심 메시지로 행동과 사고의 중심을 잡은 후에 이 책의 내용을 읽어나가면 앞으로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돈의 흐름을 어떻게 타고 가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저자가 오랫동안 경험하고 연구한 세계 경제의 전체 흐름을 이 책을 통해 알고 나면 현재의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시장에 역행하지 않고 순행할 수 있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돈의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부자의 길에 올라탄다. 세계 경제 및 자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최고의 인사이트. 세계 경제에 대해 엄청난 분석력과 해박함,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너무나 잘 풀어 전달해주는 사이다. 경제학자로 익히 유명한 곽수종 박사의 신작이다. 아는 만큼 현재의 힘든 상황이 쑥쑥 이해가 되고 그런 이해가 전제될 때 개인이 나름의 계획을 수립해 준엄한 시절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경제기사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절이지만 여전히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경알못인 일반인들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사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경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난해하다. 소중한 내 돈이 걸려있기에 경제 유튜브를 부지런히 시청하고 경제 기사를 매일 읽어도 무엇이 핵심인지 모르면,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그저 죽어있는 정보가 되어 흩어질 뿐이다. 이 책의 최고 장점은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현재의 상황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 이해하며 술술 읽어 나갈 수 있고, 나아가 세계 경제의 큰 그림과 투자의 방향성까지도 그릴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다. 경제의 순환 과정과 이에 따른 돈의 흐름을 모르고서는 그 어떤 투자에서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 시중에 돈이 어떻게 풀리고 다시 모이는지 이 책을 통해 비로소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든 거시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본질이 아닌 것에 현상에 쏘가 표류하게 된다. 고 강조하며 일반인들에게 경제의 흐름과 돈의 흐름에 대해 거시적 안목을 들려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 특히 금리 인상기와 인플레이션 시대가 거칠고 빠르게 전개되면서 2023년 이후 세계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 책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책에는 현재 세계 경제의 속살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내용이 가득해 연신 저자의 해안에 감탄하며 일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인간의 삶과 관련된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일정한 주기가 있다. 예를 들어 주역이나 명리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대운이 10년마다 돌아온다고 한다. 경제학에서도 이른바 10년 주기설이 있다. 길게는 50년까지 보는 경기 사이클 이론도 있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2019년 말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개 10년을 단위로 벌어진 세계의 질서 변화를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1년 구소련의 붕괴, 2001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붕괴, 2011년 이후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 경제 붕괴, 202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치사회적인 변화도 10년을 주기로 한다. 국가는 패권이, 기업은 수익과 시장 점유가, 개인은 부의 축적 등이 주된 관심사다. 세계 패권을 거머쥔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개인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위를 갖길 원한다. 하지만 누구나 다 패권을 거머쥘 수는 없다. 전 세계 287개국이 있다면 그중 10%의 나라가 패권을 선점한다 해도 틀리지 않다. G20이 그렇다. 하지만 이 국가들도 패권을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은 없다. 기업과 개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위 10%의 기업과 개인이 전 세계 물류와 수익 및 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는 세계 리더로서의 힘을 가질 때 대부분의 기술 문명을 선도한다. 이때 글로벌 표준화와 룰 세팅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강하게 대변할 수 있다. 국가와 국가의 구성원인 기업과 개인의 자산 축적도 늘어간다. 국가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지원한다. 유럽 중상주의 시대와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시대가 그랬었다. 물론 그 다음 질문이 있다. 영원한 패권 국가가 있는가? 앞으로 경제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면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것에 주목한다. 확률 계산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다. 예를 들어 세계 대공황 및 불황이 인류 역사에서 17번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11번이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해결되었다. 대부분 불황이나 대공황의 트리거는 부동산 버블이었다. 그렇다면 모든 경제 위기의 끝은 부동산 시장의 급락 혹은 버블 붕괴로 나타난다. 확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지면 이를 경제 위기의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대공황이나 대불황의 조짐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도 위기의 조짐은 2006년 이전부터 있었다. 시나리오를 만드는 가정을 위한 요건은 크게 4가지다. 첫째, 팬데믹 사태.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셋째, 미국 금리 인상 속도. 다섯째, 세계 물가 등이다. 최근 0.7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뒤늦은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 시장 전망에 부합하며 당분간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 금리가 오를수록 미국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개도국과 신흥국의 자금 이탈과 환율 급등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는 점증할 것이다. 특히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 역시 정부와 공조의 외환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의 엔화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환율은 기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급격한 엔화 약세는 기업의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IMF는 2022년 7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에서 지난 4월 대비 큰 폭의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거듭 언급하지만 에너지 가격 및 식품 가격 급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속,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이 같은 연속적인 지정학적, 사회경제적 충격은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높일 따름이다. 지난 2022년 7월 18일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1년 내 경기 침체 진입 확률이 50%에 근접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향후 12개월 이내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은 전월 30%보다 상승한 47.5%다.
미 연준이 경제 성장률을 희생하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한 금리 인상에 나선 것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금에 비해 주식의 상승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에서는 금값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매일같이 금값보다 주식시장이 좋다는 것은 금은 돈을 투자해 매입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럴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월스트리트 카지노 게임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월스트리트 카지노 게임, 즉 주식시장 투자는 다양한 인적 수단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채 점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한다는 사실이다. 소위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투자하니 나도 투자한다는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성향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돈의 흐름, 즉 자본의 흐름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원리와 같다. 바람이 부는 원리에 빗대어 설명해보자. 기압은 돈의 힘 같은 고도 통화량 나 장소 자본시장, 시각 경기 사이클에서 각각 높은 곳 고점과 낮은 곳 저점이 생긴다. 이때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날이 더운 곳은 고기압이고 온도가 낮은 곳이 저기압이다. 이처럼 두 지점의 기압 차이에 따라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한다. 토네이도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한 지점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일어나는 강력한 바람이다. 경기가 호황에다 인플레이션이 뚜렷한 경제는 소위 경기 과열을 우려한다. 공기가 주위보다 가벼워져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곧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면 지표면의 기압은 낮아진다. 즉 돈은 곧바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자산을 찾거나 투자처로 이동할 준비를 하게 된다. 금융 시스템은 항상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투자자에서 회사 및 모기지 대출기관에 이르기까지 돈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배관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파이프가 막히고 돈이 흐르지 않을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은 1930년 대공황,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 등처럼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돈의 흐름, 즉 유동성 리퀴디티란 정확히 무엇일까? 유동성은 자산이 현금으로 판매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나타낸다. 현재 상태에서 돈으로 흐르기 때문에 액체로 표현된다. 때로는 중간에 열기가 가해지면 기체로 변해버려 오간데가 없어지는 황망한 사태도 발생한다. 유동성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돈의 양을 말하기도 한다.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를 예측하고자 할 때는 주식, 채권, 부동산, 실업률, 소비자 물가 및 금값 등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경제에서 말하는 선행지표, 동행지표 및 후행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돈의 흐름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지표는 금값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금값의 변화에 주목하면 앞으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할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과연 정답인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가올 미래의 주식시장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업의 CEO들과 CFO들의 미래 투자 계획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을 듣기 전에 간단히 추정하자면 주식시장은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 혹은 2023년 하반기 중반까지 조정을 거칠 전망이다. 앞서 소개한 죽음의 턱이 입을 닫아버린다면 얼마나 빨리 다시 죽음의 턱이 아가리를 벌릴 것인가? 바로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한다. 그 시점은 2023년 하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거나 팬데믹 자체가 유행병 에피데믹으로 바뀔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 이후가 거의 확정적이다. 하지만 다양한 파생상품 시장 데리베티브 마켓을 보면 아직은 유가나 곡물가의 흐름이 매우 조심스럽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어디일까? 뉴욕. 그럼 뉴욕시에서 더 좁힌다면? 맨해튼에서 더 좁힌다면? 소가 있는 서남쪽, 아니면 자유여 신상이 보이는 남쪽? 그렇다. 센트럴파크가 있는 지역이 제일 비싸다. 그 이유는 녹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도심에서 보기 드문 자연 산책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영국의 경우도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런던, 하이드파크 부근이 아닐까? 그렇다면 서울과 수도권 중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지금은 강남 일대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도심 공원이 있는 곳,
통일까지 언급하면 너무 거창한 시나리오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수십 년 이내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고 주택지 가격이 비싼 곳은 분명 도심에 공원이 있는 곳일 것이다. 단기적 시장에서는 수많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의 유출입이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본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자산처럼 거래를 규율하고 감독 및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능이 없다는 점은 큰 핸디캡이다. 경기가 다시 호조세로 전환될 때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중요하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과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그림 시장도 요즘 뜨겁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후퇴하면서 그림 시장에서 청년들의 소장품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적절한 미래 투자 자산의 발굴이 핵심이다. 사람들은 스타트업과 벤처 같은 기업 운영보다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투자 자산을 찾고자 한다. 전자상 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로 수행되는 상업 거래를 말한다. 여기에는 소비자 제품,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및 고객 지원과 온라인 경매, 지불 게이트웨이, 온라인 발권 및 인터넷 뱅킹과 같은 기타 활동이 포함된다. 전자상 거래는 일반적으로 BEB 베제스, BEC 베제스 카스머, CEB 카스머 트 베제스 및 CEC 카스머 트 카스머를 포함하는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고객에게 접근 및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최소한의 거래 비용, 높은 이익 마진, 관련 당사자 간의 직접 의사소통 및 상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전달 등과 같이 판매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더욱이 전 세계의 급속한 도시화는 전자상 거래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위기의 실체들은 크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FOMC의 테이퍼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중 무역 갈등, 신냉전 시대, 그리고 경기 침체의 지속 가능성 등이다. 이 가운데 2023년 이후에도 지속될 위기 변수들은 미중 무역 갈등, 미 금리 인상 및 FOMC의 테이퍼링 속도, 신냉전 시대와 경기 침체의 지속 가능성 정도다. 이 같은 위기 변수들은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 어느 정도 전환기를 맞을 수도 있다.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은 언젠가는 중국의 대응에 많은 것들과 경쟁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지 말라던 후르쇼프의 말은 오늘날 현실이 된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독일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미국과의 핑퐁 외교와 수교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탕트 시대가 열렸다. 20년이 지나면서 동독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었으며 구소련은 러시아로 좁혀지고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당시 세계시장이 자유시장 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양분되어 있었다면 1992년 이후에 세계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나로 통일을 이룬 셈이다. 그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국 달러화의 통화량 차이에 숨어 있다. 세계 경제가 2배가량 규모가 커질 때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유통량이 냉전 시대와 같이 동일하다면 미국 달러화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 미 달러화는 매우 안정적인 가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